덕천군에는 1950년 10월 21일 국군이 들어옴으로써 일시나마 자유로운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부푼 기대로 바뀌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1월 26일 덕천군에 진입하였던 국군의 후퇴가 시작되면서 모든 주민은 불안에 사로잡혔고 드디어 정든 고향을 뒤로 둔 채 남하 피난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피난길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덕천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군의 후퇴는 일사후퇴로 이어졌고 피난길은 계속 남으로 향하게 하였다. 천신만고로 대동강을 건너는데 성공한 피난민들은 기적적으로 국군의 차편을 이용하는 유행을 얻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도보로 몇백 리를 걸어서 남하해야 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덕천군을 소개하겠습니다. 덕천군은 지난주 소개했던 개천군의 동북쪽에 위치한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이게 보시다시피 덕천면이 이제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성양면, 그 다음에 풍덕면, 일하면, 잠상면, 잠도면 뭐 이렇게 그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덕천군의 여기 위치는요, 지금 그 영원군에서 지금 대동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동강에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그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그 맹산에서 또 마탄강이라고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명한 그 이제 또 여울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물이 내려오다가 덕천 쪽에 와가지고 좀 이제 물줄기가 좀 커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쪽에 그 지형에 그 산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분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이제 덕천이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위성 지도로 봐야만이 좀 더 그 명확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덕천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아주 그 저수지라고 금성호라고 큰 저수지가 생겼어요. 여기 덕천의 그 중심지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중심지인데요, 이쪽에 동남쪽에 이제 큰 산이 하나 있고요, 또 이 덕천 가운데 아주 묘한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네모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산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강줄기가 대동강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 맹산에서 나온 산줄기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금성호인데, 여기 이제 그 댐이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양강 댐처럼 아주 큰 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댐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완전히 그 지형이 이제 그 이쪽 그 우리 강원도처럼 지형이 여기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덕천이었고 이쪽이 그 영원군이었고 이쪽이 이제 맹산군 쪽이었는데요. 요쪽이 이제 그 강줄기가 다 이제 합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강물을 다 이제 가둬 놓은 것입니다. 그 대동강에 이제 그렇게 강물을 막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그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봐서 요 아래쪽까지도 이제 그 덕천군이었는데, 그쪽이 이제 그 맹산하고 이쪽 맹산하고 합쳐져서 여기 북창군이라고 하나 새로 생겼어요, 군이.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위성지도 봤을 때 여기 개천에서는 그 아릴령을 통해서 그 덕천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 왼쪽에 이제 청천강이 이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천강이 기준으로 해서 평안남도하고 평안북도가 이렇게 나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거는 중하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가 이제 묘양산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 향상군이라고 있고요. 여기 구장군이라고 있는데 이제 군이 하나씩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넘어오는 영역까지 여기 영역까지가 이제 그 평안북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천강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평안남도하고 북도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덕천에서요, 이제 올라가는 이제 철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 도로가 이렇게 하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도로는 이쪽 산으로 이게 평안북도로 가는 게 있는데 이 철길은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막다른 그 또 철길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산속으로 그 이렇게 중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철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덕천에서 이쪽 그 묘양 산맥을 건너 가지고 이쪽 구장으로 가는 철길이 나 있는데 지리상으로는 이렇게 지도상에는 좀 희미하게 나와 있어서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위성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또 국부적으로 자세한 거는 이제 그때그때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지도상에서 봤을 때요, 이제 그 덕천을 봐가지고 네모나게 동그란 산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신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었던 산이 그 남산인데요. 요 남산이 그때까지 있었고 대동강이 흘렀다가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다 이게 저수지가 이게 다 돼버린 거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성 지도로 다시 보면요, 여기 댐이 생겼는데 요게 이제 남산이고 요게 그 신산 동그랗게 생긴 게 있고 요게 덕천 시가지인데 여기가 이제 다 이 지금 수몰지구가 다 된 거죠. 여기 있는 사진은 제가 지금 그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시 백과 자료 모음이라고 해서 일단 브로그에 올려놓은 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그 소장하고 있는 책들 중에서 덕천군과 관련된 것을 일단 스크랩을 해서 웹상에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이지는 않겠지만은 대체적인 윤곽, 덕천군에 대한 윤곽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덕천군 중심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 그 해방 당시에는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명소는 다 요쪽에 있었어요. 그 대동강이 있었고 여기 마탄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여우를 형성하면서 유명한 관광지가 있었는데요. 뭐 요런 쪽이 다 이제 그 여우로서 그 유명한 곳이었고요. 이 남산 근처에 만경대, 그다음에 뭐 요런 그 저기 명승지하고 그다음에 금성산이 여기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금성터가 있었고 요렇게 되는데, 여기 남산까지는 이제 그 수몰지구가 아니고요. 이쪽 지역은 다 이제 물에 잠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것은 현재 그 해방 당시의 지도와 그 지금 현재 북한의 지도를 갖다 이제 합성해 놓은 건데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요쪽 아래쪽인데 덕천군의 그 아래쪽 남쪽의 면에는 잠상면하고 잠도면이 있는데요. 대동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면을 갖다가 이제 각각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것이 이제 북창군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이 요쪽 아래쪽이 이제 북창군이고요. 대동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덕천이 있었고요. 이제 덕천면이 있었고, 그 위쪽에 풍덕면 같은 데는 이제 송정리가 있었고, 그다음 성양면일 경우에는 이제 수아리가 면소재지이고요. 일하면일 경우에는 운평리, 그다음에 잠상면은 도령리, 잠도면은 대평리가 이제 그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현재 그 북한의 덕천시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요. 덕천시의 그 지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덕천에서요,
위쪽으로 이제 향원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이제 향장, 장상까지 이렇게 철로가 나 있고요. 여기 이제 두일령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그 철로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글 위성 지도로 말씀드렸을 때 그 철로를 말씀드렸죠. 그쪽이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그 두일령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덕천에서 보게 되면은 덕천에서 이쪽 서덕천, 철기산, 서창 해가지고 이 아릴령으로 가는데도 이제 철로가 나 있고, 그다음 서덕천에서도 또 신성으로 가는 이제 철로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 위성 지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덕천이면요, 이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아릴령으로 해서 가는 철로가 있는데 철로가 나 있어요. 거기도 요쪽 아릴령으로 가는 길하고 요쪽하고도 이제 철로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쪽으로 해서 짧은 길 하나가 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대동강으로 가는 길이 하나 나 있긴 나 있습니다. 이 평덕선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쪽 평덕선이 계속 이렇게 해서 이쪽 아까 구장으로 넘어가는 선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이 그전에는 이쪽이 이제 그 강줄기가 대동강에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다 수몰지구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강원도 소양강 댐처럼 그 주변으로 이제 길이 생긴 거죠. 여기 덕천에서 보게 되면 이쪽으로 길이 하나 옆에 나 있어 가지고 이쪽 영원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맹산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소양강처럼 여객선이 이렇게 이쪽에 금성호에 다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것은 이제 북창군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덕천군의 이 남쪽에 있는 면이 이제 북창군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서, 여기 이제 소개된 그 장안산이라는 곳은 지금 예로부터 이제 경계 역할을 해왔는데 기억을 하실 만한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덕선이라는 것이 이쪽 성천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북창을 해서 이제 덕천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곳, 요것은 하나 이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유물 유적으로는 그 금성산을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성양면 연당리에 서 있던 산으로서 오른쪽에는 덕천강이 북서 방향으로 산을 감싸고 돌며, 왼쪽으로는 마탄강이 북류하고 있어 이 일대는 산을 중심으로 평지를 형성하고 있다. 산에 금성이 있었던 연유로 금성산이라고 하였고, 지금도 성터가 남아있다. 이런 금성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막탄이라는 여울이 있었는데요. 군의 남쪽 12km 지점에 있는 여울, 일명 범여울, 병여울, 덕천강 하류로서 잠상면의 중앙을 통과하여 개천군으로 흘러가는 곳이다. 이 덕천강이라는 건 덕천을 지나가는 대동강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양의 급류가 폭포같이 쏟아져 소용돌이를 치면서 흐르기 때문에 이 강은 운항하는 선원이나 뗏목꾼들에게는 큰 공포거리였으며, 또한 홍역을 치렀던 것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따라서 이곳을 통과할 때에 사전에 제사로 축성을 하고 통과하였다. 수백 리 상류에서부터 유실된 마상이나 뗏목을 탐색하거나 익사체를 찾을 때에도 이곳이 종점이 된다.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삼탄이라는 여울이 가장 유명했던 것 같은데요. 군의 동쪽 4에서 8km 지점에 위치한 덕천강 유역의 세 여울, 영원군과의 경계 부근에서 마탄강과 영원강에 합류하여 이루는 고성강 여울, 모고지 여울, 수모습 여울 등을 말한다. 이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양강이라고 있었는데요. 일하면 아릴령에서 발원하는 덕천강의 지류, 일명 실양계라고도 한다. 이런 강이 있었고요. 덕천면 그 정 가운데 있던 네모나게 생긴 산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신산이라고 하는데요. 신산에 대한 재미난 유래가 있습니다. 신산, 덕천면 청룡리에 있는 산, 일명 영원산이라고도 한다. 이 산은 옛날에 영원에서 홍수로 인하여 덕천군으로 떠내려왔다고 하여서 영원산이라고도 전하는데, 주위에 잇닿은 산맥이 없고 덕천 강가 벌판에 홀로 우뚝 솟아 있기 때문인 듯하다.
영원군에서 산의 대금을 덕천군에게 요청하자 덕천군에서는 필요 없는 산이라고 하며 오히려 산이 평지를 차지하여 손해를 보고 있으니 떠서 가져가라고 응수하자 영원 사람들이 갱이 삽등을 가지고 와 얼마간 공사를 하다가 체념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 자리에 지금도 광해제라는 촌락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재미난 영원군과 또 그 덕천군 간의 사연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구석기 시대 유물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장안산이라는 명산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천면 남쪽 12km 지점에 위치한 큰 산, 묘양산을 주봉으로 낭림산맥에서 갈라져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도계를 서남쪽으로 뻗어내린 산맥 중에 솟아있는 명산이다. 수십 리의 계곡 중턱에 있는 사자암이라는 사찰이 산골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며 덕천강 연안의 슬레이트 광산에서 생산된 슬레이트는 강 건너 장안역을 통하여 평양 등지로 반출된다. 덕성군은 고려시대부터 그 이제 덕성진, 요원군, 장덕진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고요. 그래서 일부가 이제 뭐 성주라든가 뭐 맹산, 또 영원 이런 곳과 이제 그 합쳐지기를 이제 반복을 하다가 이제 그 덕천군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1896년에 그 의병장 유인석 휘하에 의병 부대가 이동해서 의병 활동에 주민 다수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대동여 지도를 보게 되면은 강줄기하고 그 다음에 산맥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대동여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삼탄이 있었고 금성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근에 이제 고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여기가 표기가 되어 있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맹산에서 나오는 이 막탄강이라는 일이 강이 이렇게 합류가 됐던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삼탄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대동강은 영원 일대에서는 장강, 구영강, 삼탄이 되고 덕천에서는 요원강으로 불리다 서남류하여 삼월강이 된다. 이 구간의 삼탄 일대는 심한 감익공류를 이루고 강물에는 여울이 발달되어 있다. 여원과 맹산의 물이 이곳에 이르러 교류하므로 삼탄이라고 하였다. 여울가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못이 있는 석굴이 있는데 날씨가 가물어 기우제를 지낼 때 범의 머리를 담그면 비가 내렸다고 한다. 1982년에 금성호가 생기며 삼탄을 포함한 덕천, 요원, 맹산 고을 일부가 물에 잠겼다. 그리고 금성 산성은 맹산을 지나온 막탄강, 지금의 이름은 마탄강입니다. 막탄강이 대동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솟은 금성산에는 조선 초기에 쌓은 금성산성이 있다. 성 안에 표기된 창고는 세곡을 보관하던 금성창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되고 나서 모르던 사실이 있는데요. 이쪽 덕천에서 이 덕천이라는 고인류가 이제 인간 화석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2년에서 73년 사이에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 동굴 유적의 구석기층에서 발굴되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 덕천 향교를 표기한 이제 조선시대 이제 지도인데요. 대략적인 윤곽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동강이 있고, 여기 이제 마탄강이 있고, 이제 강줄기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각각 실양강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강줄기의 모습이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덕천군은 지금 그 본군은 천도교 신도가 제일 많았다. 1902년 몇 사람이 입교한 후에 포덕한 결과 교도수가 날로 들어 500평 대지에 10칸 규모의 종리원을 세웠고 그 밖에 집회소도 12개소나 되었으며 교도수는 1937년 현재 1093명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넓은 화면으로 보게 되는 그 이쪽 덕천 주변의 자연 지형이 되겠는데요. 이 지금 금성호가 이제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교통이 좀 이제 좀 변동이 됐는데요. 이제 그 평덕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장으로 넘어가는 두일령을 통해서 넘어가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아릴령을 통해서도 이제 도로가 나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이쪽 그 맹산으로 가가지고 맹산에서 이제 영원으로 가는 게 이제 외곽도로가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천 주변으로 해서 맹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함경도로 해서 이제 요덕으로 가는 길하고, 또 영원으로 해가지고 이쪽 이제 희천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그 덕원군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군하고 맹산군을 이제 소개할 예정이라서요. 그때 이쪽 그 주변에 그 산맥을 좀 더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덕천으로 이렇게 덕천만 봤을 때는요, 요게 아까 장안산이 명산이라고 했는데 그 후선유봉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선이 있고, 또 여기 이제 그 사가봉 해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그 산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쪽에 이제 또 이쪽에도 이제 산맥이 묘양산맥에서 나온 산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덕천은 그야말로 지금 강하고 산맥으로 둘러싸이는 그 분지, 아주 요충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안남도의 그 행정구역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청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구장하고 향산이 이렇게 이제 평안남도에서 이제 배제가 된 거죠. 평안북도로 이제 저희가 됐고요. 또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이 평안남도 지형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 쪽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 지역이 평안남도가 상당히 이제 깊숙이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금성호인데요. 이 대동강이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깊습니다. 여기까지 다 평안남도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승리산 유적에 대해서 여기 이제 바깥에 본 이제 이 동굴이 있는데요. 그 덕천의 승리산 유적은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원시 사회상과 진화 과정을 밝히는데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동굴이었는데요. 승리산 유적은 동남향으로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 뿐이 아니라 굴이 깊고 구부러져 있어서 바람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많은 곳에서 덕천의 원시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승리산의 그 원경이 되겠는데요. 요게 아까 이렇게 네모나게 불쑥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산이 있었잖아요. 거기 오른쪽에 요게 이제 동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승리산이라는 거는 원래 그 신산이었어요. 그래서 남의산, 남대산, 신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승리동이라고 생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해발 404m이고 그 김일성이가 이제 승리산으로 개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신산 이꼬르 승리산. 그런데 그 덕천에 보게 되면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그 기업이 있는데요. 승리자동차 연합 기업소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북한 최대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고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 체코에 원조로 건설된 덕천 자동차 공장이 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8년 북한 최초의 자동차인 소련의 가즈 화물차를 모방한 2.5톤 화물차 승리 58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96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쳐서 설비와 기술을 확충하여 자주호, 백두산호, 갱생호, 집산호, 태성호, 태백산 등 각종 군용, 민용 화물차하고 승용차, 버스를 자체 생산하였으나 내수 수요만 근근히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의 뭐 김정은이라든가 그 총리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면은 자주 방문하는 곳이 이쪽 그 승리 자동차 연합 기업소이니까 북한에서는 아주 비중이 높은 공장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동강 상류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다소 이제 긴박한 급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덕천 승리산 유적에 관해서는 제가 북한의 향토 백과 대사전의 항목을 이 브로그에 옮겨 놨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이제 큰 화면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어금니뼈인데 이 어금니뼈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화석이. 덕천의 천연 기념물로는 덕천 검은 황새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황새의 모습이 되겠고요. 덕천은 또 예로부터 비단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천 항라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비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덕천에는 신성약수라는 유명한 약수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덕천군지라고 덕천군민회에서 1992년에 발견된 덕천군지가 있습니다. 잘 꾸며진 군지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박영준 선생님께서 이제 앞에 서시를 쓰셨는데요. 금성산 마루에 뜬 해가 아릴령을 넘으면 모고지 비친 달이 수무수비에 잠들고 삼탄에 부서지는 별빛은 음파금파 덕천강은 도도하다. 요런 이제 그 시를 방향시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할 때 금성산하고 아릴령은 말씀드렸고 삼탄하고 덕천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모고지하고 수무숲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평안남도 군별 면적 도표인데요. 지금 덕천군이 한 1,000 제곱킬로미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km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덕천군은 비교적 큰 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07년 덕천군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 면별 인구는 덕천면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하면 풍덕면 그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잠도면하고 잠상면이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가 5천 명 내외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쪽에 그 덕천군의 그 주거 형태 같은 경우는 부엌이 좀 특별합니다. 기역자형 부엌이 건물 꺾인 부근에 있어 양쪽 방에 불을 넣기 쉬울 뿐 아니라 부엌 면적도 자연히 넓어져 주부들이 겨울철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은 일자형, 기역자형 또는 일자집을 앞뒤에 나란히 세우는 이자형 집이 많고 보유층의 주택은 겹집인 밭전자형이나 입구자가 된 딸이집이 많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청을 두지 않는다. 대청이 있다고 해도 안채 중앙부가 아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거는 이자형하고 입구자형인데 부엌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부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부엌이 이제 끝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방에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있네요. 텐마루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천읍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추동 교회하고 금성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 교회사 연구하시는 분께서는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요것은 그 덕천군의 명소인데요. 그 외가리 서식지인 중골, 그 다음 모고지, 그 다음에 아릴령, 너래바위 이런 명승지가 있었고요. 또 만경대, 수무숲 기슭, 그 다음에 남매산, 서문동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모고지 같은 경우에는요, 덕천읍에서 동쪽으로 5리 정도 가면 수무숲이 있고 이 수림을 지나면 대로변 북쪽은 바위산이 병풍을 친 듯이 연속되고 길 밑에는 대동강이 흐른다. 바위산을 끼고 거슬러 올라가면 길가 바위 밑에 큰 소가 나오는데 여기가 모고지란 곳이다. 모고지에서 상류는 지형이 삼각주로 되어 강물이 갈라졌다가 모고지에서 다시 합류하는데 여기는 급류로서 큰 소로 흐르는 물결은 빙글빙글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 밑바닥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솟구치면서 한 거품을 토해내고 하는데 금시라도 무슨 괴물이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무시무시하다. 명주실 한 꾸리를 다 풀어 넣어도 끝이 닿지 않는다고 하니 그 깊이를 알 길이 없다. 강 건너편에 질펀하게 펼쳐있는 광활한 초원은
옛부터 소를 방목하기에 적당하였으므로 이곳을 모구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모구지에 봄이 오면 기암 절벽이 온통 진달래와 철쭉으로 붉게 물들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거니와 그보다도 독립단이 여기에서 외경을 사살한 곳으로 더욱 유서가 깊다. 그 덕천군은 석회암 지대로서 유명한 동굴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평리 동굴, 삼봉산 동굴, 남매산 동굴, 운곡리 동굴, 율곡리 동굴, 암동굴 등이 있었고요. 또 선바위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덕천에서는 그 단 한 번에 곰 3마리를 포획한 백포수 이야기가 있는데요. 덕천에는 산이 많아서 여러 종류의 야생 동물이 많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곰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곰이 나타났다. 곰 사냥 이야기는 1941년에 있었던 일이다. 덕천면 덕동리 중골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선형 묘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갔다가 실향천에서 이제 그 곰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백포수한테 전했는데요. 그 백포수는 이제 그 백성규라는 분인데 선천적으로 사냥에 대한 취미와 소질이 뛰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많이 이제 잡았다고 하는데요. 제공 사람으로부터 곰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백보스는 몰입꾼들을 모아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야생 동물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백보스는 후비진 곳에 목을 잡고 몰입꾼들은 산 밑에서부터 곰을 몰아올리게 하였다. 이윽고 능선에서 곰이야 하는 한마디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다. 곰을 본 몰입꾼들은 겁에 질려 모두 숨어버린 것이다. 백포수는 빨리 곰의 동태를 포착하고 조용히 자리를 이동하면서 유효 거리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인기척을 하니 습속을 헤치면서 올라오던 곰은 걸음을 멈칫하더니 으앙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채 같은 몸뚱이를 일으켜 덤비는 것이었다. 이 순간 꽝하는 총소리와 함께 곰은 주저앉았다. 이게 웬일인가? 곰은 한 마리가 아니었다. 작은 곰이 한 마리 또 한 마리 뒤따라오고 있었다. 불꽃 튀는 총소리가 연발 계속 나더니 곰 3마리는 모두 쓰러졌다. 곰 3마리를 마차에 싣고 읍내에 도착하니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백포수는 멋진 총솜씨를 과시하였다. 이 사실은 당시 덕천 군내뿐만 아니라 평양매일신문의 곰 사진과 함께 특종 기사로 소개되어 한때 도내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었다. 각 면의 개요에 관해서는 지금 브로그상에 각 면의 그 지도 약도를 갖다가 옮겨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천군에는 1950년 10월 21일 국군이 들어옴으로써 일시나마 자유로운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부푼 기대로 바뀌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1월 26일 덕천군에 진입하였던 국군의 후퇴가 시작되면서 모든 주민은 불안에 사로잡혔고 드디어 정든 고향을 뒤로 둔 채 남아 피난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피난길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덕천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군의 후퇴는 일사후퇴로 이어졌고 피난길은 계속 남으로 향하게 하였다. 천신만고로 대동강을 건너는데 성공한 피난민들은 기적적으로 국군의 차편을 이용하는 유행을 얻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도보로 몇백 리를 걸어서 남하해야 했다. 덕천 군민의 김인회 어르신께서는 그림과 또 시를 지어서 그 군지에 게재를 하셨는데요. 요게 그 아름다운 그 지금 그 1991년에 그리신 모습인데, 잃어버린 독골개, 덕천 영원 명산 신장로길 갈리는 곳, 양의 딸이 지난 땅 내리지라 불렀지, 고조 김자수 덕망 널리 알려져, 외지 길손 하단 동네 지날 때면 말에서 내려 조심조심 지났다는데, 주일이면 마을 교회 종소리 퍼져 착한 심성 모두 모여들었지. 이 모구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아름다운 그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잃어버린 모구지,
고함도 삼키는 삼탄 모고지 옆 물소리, 피항으로 가는 때 죽다 산다는 곳, 윗 모고지 아랫 모고지 사이 호랑이가 물 마시러 이곳으로 나온다는데 두르게 산 골짜기 핥혀내는 그 찬바람, 까닭잎 바람소리에 등골이 오싹, 머리카락 하늘 치솟고 가슴 콩쾅콩쾅. 이런 그 망향의 시와 그림을 군지에 게재하셨습니다. 덕천 군민회장을 역임하신 윤명철 선생님께서도 덕천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시로써 소개하셨습니다. 덕천군 출신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서영훈 대한적집자사 총재님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KBS 사장을 역임하시기도 했고요. 스승의 날을 제정하셨고 헌혈 운동을 전개하셨으며 환경보호운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덕천군 출신으로는 이제 또 일제시대 강우규 의사님의 가장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그 조실 부모하셔가지고 누나집에서 이제 한의학을 익혔다가 함남 홍원으로 이주하셨고 여기에서 이동희 선생을 만나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민족 교육에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희사하셨고 또 조선 총독에 폭탄을 던지셨는데 그 이때 살아남은 그 사이토 총독은 결국 그 일본의 우익 세력에 의해서 결국 이제 살해되고 맙니다. 사이토 총독에 관한 내용도 역시 이제 브로그에 옮겨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덕천군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